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닛산의 중형 세단 알티마인데요. 알티마는 지난 201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판매가 되고 있죠. 디자인은 상급 모델 맥시마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세단의 면모를 갖게 됐습니다. 과연 그런 닛산 알티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에 이어 알티마도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만 다른 모델처럼 풀 모델 체인지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출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상급 맥시마를 연상시킵니다. 닛산은 이 모습을 에너제틱 플로우라고 설명합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전면, 후면, 측면 등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스포티한 감각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기저항 지수도 0.29에서 0.26으로 낮아졌고요. 이외에 미국 IIHS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정성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인테리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또 센터 패시아의 버튼 구성을 간결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숙성을 위한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방음 글래스의 장착 및 흡차음재를 확대시켰고요. 새로운 엔진 마운트의 적용 등으로 정숙성과 승차감 향상을 위한 개선도 이뤄냈습니다. 뒷좌석도 공간에 대한 경쟁력을 잘 부각해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또 있습니다. CVT 변속기에는 디스텐 로직이 적용되고 스티어링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서스펜션 설계도 새롭게 했고요. 닛산 최초로 액티브 언더스티어 컨트롤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닛산 알티마와 함께 달려보죠. 네, 오랜만에 알티마 달리는데요. 자세 제어 장치는 임시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변속기는 DS 모드, 또한 D 모드를 오가면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스포트 모드도 한번 활성화 시켜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의 출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기존 알티마와 조금 다른 모습이 비춰집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CVT의 특성에 따라서 고RPM에 머문 상태에서 스피드만 올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재 모델 아마도 이 차에 적용된 변속기가 CVT라는 것을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아마도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고 착각하실 소비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는 자동 변속기와 유사한 그런 변속 패턴을 갖기 때문인데요. 기존과 달리 RPM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다시금 상승하고, 네,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가져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력 부분에서는 기존 타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토크밴드 등을 본다면 네,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CVT가 채용됐을 때 어떤 약간의 이 가속대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엔진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4.5kgm로서 어떤 그 엔진 자체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트기에서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네, 출력 부분은 네, 유사한 정도, 토크가 1 정도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역시도 네, 어떤 뭐 양산 편차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9.2초.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환경이 가속력을 끌어내는데 조금 더 유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들을 비춰 바라보더라도 기존 모델 대비 한 0.8초 정도는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다소 좀 늘었는데요. 네, 여기서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가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40kg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40kg가 어떤 부분에 쓰였냐면 바로 차체 강성 확보에 쓰였는데요. 사실 그 일본계 도요타의 이제 캠리를 시작으로 해서 혼다 어코드 등 여러 모델들이 강성을 올리기 시작했죠. 알티마 역시도 차체 강성을 올려주면서 현재도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차체가 진동을 지속적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처리를 해냄으로써 승차감을 비롯한 성능 쪽에서 조금 더 위에 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또한 이번 모델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 서스펜션 역시도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알티마의 경우가 조금은 컴포트한 그런 쪽으로 성향을 보여주었다면 현재는 적당히 이렇게 다이나믹하면서도 승차감을 추구하는 어떤 좀 뉴트럴한 그런 성향으로 변경이 되면서 성능과 승차감을 두루 만족시켰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느낌 역시도 좋은 편입니다. 혼다의 어코드가 조금은 이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면 도요타 캠리는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반면 현재 이 알티마는 조금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는 조금 묵직한 편인데요. 때문에 남성 운전자들께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성 운전자들께서는 조금 묵직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를 조종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적당한 이런 담력과 또한 노면의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그 일본기의 다른 모델과 같이 40m대를 마크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타이어 사이즈만 조금 키우거나 타이어의 성능이 올라간다면 30m대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막판에 이 타이어의 그립 저하로 약간 밀려난다는 점, 이 점이 다소 좀 아쉽네요. 코너링 퍼포먼스, 동급 모델 중에서 코너링 퍼포먼스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타이어의 영향이 클 텐데요. 캠리 같은 경우가 브리스톤의 EL400을 사용하고 있고, 네,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 이제 구디어의 엘시런스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알티마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LC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성향 자체는 세 가지 타이어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립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채용된 오이 타이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 순수 이제 퍼포먼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코너링 스피드 자체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타이어의 사이즈 때문인데요. 현재는 215mm, 편평비는 55, 네, 또한 17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뭐 한 치수 정도 키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단 시내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이용하는 특히나 대중적인 성향을 가진 중형급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스펙 역시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가속을 비롯해서 2.5L 중형 세단으로서는 무난한 성능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이 차체의 강화를 통해서 어떤 이 쇼크를 처리해내는 부분, 또한 코너링에서의 어떤 이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고속주행 안정감 역시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타이어 쪽에서 오는 한계라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차체 자체가 강화가 되면서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때문에 뭐 정말 고속 레인지 뭐 한 180km 정도를 오르내리는 순간에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도와 만족감이 커진 것 역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번 모델에서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아니죠. 차체 강성, 서스펜션, 뭐 개인적으로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장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현재 모델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풀옵션 사양인데 가격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펙에서 내비게이션과 썬루프를 제외시키면 무려 300만 원이 내려가게 되죠. 이때의 가격이 2,990만 원인데요. 물론 뭐 10만 원 정도니까 뭐 실제 3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가격에 이만한 구성을 갖춘 모델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산 세단들의 경우도 옵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다 보면 3천만 원 중반에 쉽게 이르는데 어떤 이런 구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격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각 트림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2.5 SL 스마트는 2,990만 원이라는 가격이 매력입니다. 이 때문에 알티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LED 헤드램프, 원격 시동 시스템, 럼버 서포터를 포함한 파워시트, 보스 오디오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 편의 사양이 기본 탑재됩니다. 중간 트림인 2.5 SL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썬루프가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3,290만 원인데요. 캠리가 3,330만 원, 오코드가 3,490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2.5 SL 테크에는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장비가 추가됩니다. 전방 충돌 예측 경보 시스템, 전방 비상 브레이크,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3,480만 원으로 어코드보다 저렴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테크 버전의 경우 액티브 세이프티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ICC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정지를 비롯해서 일정 속도로 계속적으로 주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르노 삼성의 SM6에도 이와 같은 기능이 들어가는데 사실 반쪽짜리 기능이죠. 시속 50km 이하에서는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속 40km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 버리는데 오히려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알티마 쪽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채용했다는 점은 같은 이제 그룹사 안에 있긴 하지만 좀 르노 삼성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닛산 알티마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구성 또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면서 정말이지 기대를 한번 걸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티마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무게에 의해서 가속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변속기 등의 어떤 효율성을 올렸기 때문인지 연비 부분에서는 과거 테스트 대비 평균적으로 0.5에서 리터당 1km 정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뭐 사실 100km 정도에서의 연비도 마음에 들었지만 연비에 대한 경쟁력 분명 동급 모델에서 알티마가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닛산 알티마.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자 한 그런 닛산의 노력들이 잘 눈에 띕니다. 어찌 보면 알티마가 가장 중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상에서 즐기는데 아쉬움 없는 승차감, 그러면서도 코너에서 차체를 지지해주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스펜션 튜닝을 상당히 잘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족시키는데도 이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동급 모델로서 가장 좋은 연비를 확보했다는 것 역시도 경쟁력이 됩니다. 자연흡기 엔진이 보여주는 리스폰스와 더불어서 차를 다루는 측면, 거기에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 이번에는 정말이지 한번 좋은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기본기를 한층 끌어올릴 닛산 알티마를 만나봤습니다.